강원도의 오늘과 내일을 말합니다. 딱딱한 이슈를 뻔하지 않고 뻔하게 해보는 시간, 슈퍼 리얼리즘 시사 토크쇼 이슈 인사이트. 강원도의 이슈를 까칠하고 속 시원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고품격 돌직구 시사계 하이퀄리티 독특계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기석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김 교수님 맞으시죠? 하도 오랜만에 뵈가지고. 여기가 어디죠? 아,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저기 우리 인사이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신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여기서 삐끗했다가 잘릴까봐 마음대로 네네. 못하고요. 네. 9월, 10월에 네. 뭐 해외 출장도 잦았고. 아이고. 네. 그다음에 뭐 또 네. 특강도 좀 있고. 아이고, 네네. 이게 사실 이 얘기하다 보니까 잘난 척하는 거죠. 아니 워낙 이 거물 교수님이시라 참 모시기 어려운 분이신데 하여튼 뭐 띄엄띄엄이나마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한 잔에 깔고 어째 잘리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가겠습니다. 네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저기 뭐 해외 출장을 거의 그 내 집 드날 듯이 다니시는 말이 잘 꼬이네요. 우리 교수님 뭐 왔다 갔다 하실 때 면세점 자주 이용하시나요? 어떤 편이세요? 네. 면세점은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기본적으로 너무 비싸요. 거기 다루는 물건, 취급하는 물건 자체가. 근데 정말 사람 많고. 그렇죠. 사실. 면세점 바글바글 하잖아요. 네. 오늘 왜 이 갑자기 면세점 얘기를 했냐면은 네. 최근에 우리 도민들의 관심사가 쫙 쏠리고 있는 거 아시죠? 네네, 압니다. 저. 소위 그 폐광 지역에 내국인 지정 면세점을 하나 만들면 어떠냐 해가지고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분이 또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요 내국인 면세점 얘기를 좀 해보려고 네.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네네. 내국인 면세점은 대부분 많이들 경험하잖아요. 제주도에 가서. 그렇죠. 저도 뭐 제주도에 가서 사봤습니다. 사보셨죠? 네. 어떠셨어요, 거기서는? 아니 그러니까 좋죠. 그 해외 나갈 때만 면세점을 뭐 김포나 저기 국제 저기 선 그 들락날락 할 때만 이용하다가 이거 국내선을 타도 면세점 이용할 수 있네. 네. 좋잖아요. 거기 지금 최근에 갔었는데요. 네네. 대대적으로 지금 저 수리하고 그렇죠, 널뛰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장난이 아니래요. 지금 제주도에 설치된 게 2002년도에 뭐 처음 설치됐는데 지난 2016년에만 매출이 5,400억이 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에 거의 좀 뿌리 내린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폐광지의 희망, 내국인 면세점 이렇게 한번 좀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 면세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세금을 깎아주는 거라서. 그렇죠. 네.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긴 한데. 쉽진 않겠죠. 네, 아니긴 한데. 그래도 한번 추진을 해봐야죠. 당연히 해봐야죠. 아니 그 지금 이미 뭐 여수, 울릉도, 독도 등에서도 뭐 이 법안을 좀 발의를 하려고 애를 썼던 모양인데 하나도 아직 좀 통과되지 않고 성공한 제주도 빼놓고는 그렇죠. 성공한 내국인 면세점이 없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뭐 태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그럼요. 거라고 우리 보죠. 폐광 네. 지역에 막 야 거기 가면 내국인 면세점도 이용할 수 있대 하면서 막 몰려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거는 태백 한우 네. 면세점 요렇게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리조트 요렇게 그렇죠. 엮어 가지고서 뭐 태백 한우뿐입니까? 뭐 오가든 치는 길에 뭐 횡성 한우 뭐 그 기분 좋으면 또 춘천 막국수까지 또이다 강원도에 다 오시면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 돈이 많아지는 거니까. 도지사 출마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어. 굉장히 폭넓게. 그러시면. 네네. 하여튼 이게 정말 생기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네네. 교수님 얘기처럼 예. 쉽지는 않고 뭐 또 그렇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 뭐 세수라는 문제도 있고 또 지역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표 이 법안을 발의하신 이철규 의원님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하죠. 모시기 전에 우리 늘 하는 네, 우리 네. 저 박준호 PD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이슈워드 교수님 정리하고 빨리 넘어갑시다. 예,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탁 머리에 떠오르는 거는 요즘 계절도 그렇고 운동회가 떠오르고. 운동회? 웬 운동회? 운동회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뭐겠어요? 저는 딱 한 장면이 딱 항상 떠오르거든요. 어릴 때 운동회. 엄마 아버지 모시고 엄마랑 아버지랑 뭐 이런 거 달리기 하던 거 손잡고 저는 항상 떠오르는 게요. 네네. 위에다가 왜 보물단지 걸어놓고 이거 때려서 오재미 던져가지고 네네네. 이거 그렇게 모다 덤벼가지고 하면 성사시켜야 된다. 될 일입니다. 온 도민이 딱 깨지는 순간 뭐가 나옵니까? 축.
예, 승리 딱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아유, 모두 다 모여서 그걸 던지는 게 그게 그러네, 더 지금도 남아 있는데 네, 예, 우리 모두 그러면 모두 다 매달려서 하면 될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렇죠. 이슈워드를 그걸 잡으셨네요.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저한테도 좀 물어봐 주세요.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선배님 이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워낙 긍정적인 이슈워드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또 부정적인 이슈워드 해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희망 고문. 갑자기 전공을 철학으로 바꾸신 것 같은 느낌. 뭐 저 좀 쉽게 하면 뭐 네. 김칫국 그 오늘 두 단어를 했습니다. 뜻이 뭐냐고 여쭤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렇죠. 부정적인 뭐 느낌. 이제 해놓고 퀘스천 마크면 조금 이제 너무 부정적으로 부실 수 있으니까 퀘스천 마크를 해서 김칫국이 안 됐으면 좋겠고 희망 고문이 안 됐으면 좋겠다. 잘못하면 희망 고문이 되고 김칫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그런 의미에서. 확 던져놓고 빠져나가시네 그러시고. 네, 아니, 알겠습니다. 또 본인한테 약간 희망은 또 드려야 되니까. 네. 좋습니다. 하여튼 뭐 또 마침 또 모셔야 될 분이 지금 대표 주자로 나서서 그렇죠. 하고 계신데 우리가 너무 또 이렇게 싹을 밟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퀘스천 마크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이철규 의원님 나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인사 네.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쪽에도 사람이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네, 교수님. 네. 강원도 의원님 중에서 여의도를 왔다 갔다 하시기에 가장 먼 의원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구가 동해 네, 삼척. 제가 제일 멀죠. 네. 얼마나 걸려요? 시간 정확히. 네, 그것도 여의도까지 네. 자동차 막히지 않으면 3시간 반 걸립니다. 막히지 않아도. 네. 일이네요. 그게. 야, 그럼 어떻게 해결되는 겁니까? 그 먼 게 좀 갖고 있달라면. 이제 내년이면 해결됩니다. 내년이면? 네. 저기 이게 KTX. 예. 삼척까지 가는 네, 동해까지 동해까지 가는. 네, 동해까지 가는 그것만 KTX가 되면은 네네. 1시간이 더 단축이 되죠. 여의도까지 가는. 그러면 이제 속초에서 가는 거나 동해에서 가는 거나 별 차이 없어지는 거죠. 뭐 그리 되면 아마 속초에서 자동차로 가는 거나 동해에서 비슷해. 기차로 가는 거나 비슷한 시간에 아. 도착이 가능할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라고요? KTX 동해? 일단 네. 절도시설공단이 네네. 발주해 놓은 그 공사에 준공 기한이 내년 6월 말이고요. 하드웨어가 다 구축이 돼도 네네. 또 이 시험은행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승객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네. 여러 차례 시험은행을 거쳐야 되니까 내년 가을 이맘때 이전에 아마 개통이 될 것으로 네. 믿고요. 제가 편하기 위해서라도 서두르겠습니다. 왜 이철규 의원 그러면 왜 우리 뭐 다 오뚜기 같다고 그렇죠. 네, 뭐 이미지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진짜로 네. 국회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데도 네. 그런 이미지에 맞게 일할 만큼 국회가 호락호락한지 느낌이 어떠세요? 한번 네. 일을 해보시니까. 국회에서 정치를 하기 이전에는 네. 옳은 일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네. 법대로 그렇죠. 올바른 일만 하면 되는데 위험한 것 같은 데서. 근데 정치는 옳은 일은 필요 조건이고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정치인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고 옳은 일은 필요 조건이고 옳은 일을 얼마나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아내느냐. 이것이 충분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죠. 네. 무지장 어려워요. 네,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 제가 필요 조건을 충족하는 데는 자신이 있는데 충분 조건을 충족하는 데는 또 많은 분들이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뭐 이 의원님 모신 이유는 조금 전에 저희들이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처럼 폐광 지역의 새로운 대체 산업으로 네. 내국인 면세점을 좀 설치해 보면 어떨까? 네. 이렇게 해서 대표 발의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일단, 했습니다. 네, 일단 좀 이유 배경에 대해서 좀 요약을 네. 해주시죠. 네. 지금 우리 특히 강원도 내에 네. 석탄 산업이 옛날에 주력 산업이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석탄 산업은 당시에 우리 국가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죠. 어느 날 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정부가 이 구조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배광 지역은 지금 이제 고사 위기에 처해 있고요. 네. 아마 지도상에서 역사상에서 사라질 단계까지 와 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우리 강원랜드라고 하는 특별한 이런 이 특혜가 네. 우리 강원도에 주어졌습니다만은 그것만으로는 강원도의 폐광 지역이 자립할 수 있는 이런 충분한 이 여건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진입 장벽을 쳐놓은 이런 정부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산업을 석탄 산업의 이후에 대체 산업으로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제 면세점 설치되려면 법이 두 가지가 통과해야 네, 그렇습니다. 된다고. 두 가지가. 면세법하고 네. 면세점 설치법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면세점 설치법은 상임위를 통과를 했는데 네, 법사위하고 네. 이제 저 본회의만 남겼죠. 네, 네. 근데 면세법이 이제 문제 아니에요. 이게 기획재정위가 네, 통과를 그렇습니다. 못했으니까. 이게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설치 근거를 이제 그렇죠. 네. 넣어놓고요. 그다음에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이제 풀었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8군데 지역에서 이러한 면세점을 영내 면세점을 허가해달라고 법안들이 발의되어 왔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여덟 개나 해야 지금 돼요. 역대로 예. 어느 법안도 소위도 통과하지를 못했습니다. 음.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법안 소위와 상임위 전체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우리 감사한 거는 네. 이 자리 그 법안을 심의하고 또 상임위 전체에 통과할 때 각 당의 네. 여야 의원 모든 분들이 전폭적으로 동감하고 예.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면세점이 실제 이 개점을 하기 위해서는 조세 제한 특례법이 예, 또 개정이 돼야 됩니다. 이건 기재위 소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재위는 뭐 물론 산업부도 이 법안에 반대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역대로 8건의 우리 건 말고 8건의 법안이 상정됐음에도 다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는데 좀 저희들하고 케이스가 다르죠. 기재위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설득을 하고 왜 우리 폐광 지역 주민들에게 국가가 이런 대체 산업을 줘야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네. 또 저들은 채권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탁하는 게 아니라 네. 요구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그러니까 주장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이만큼 살기까지는 폐광 지역 사람들이 얼만큼 노력했고, 그렇죠? 얼만큼 힘들었고, 맞습니다. 기여가 얼만큼인데 네. 이제는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던 시절에 네. 우리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임금 노동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의 생계비의 제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게 쌀값과 연탄값이었습니다. 이것이 올라가면은 임금 인상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부는 임금이 올라가면은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쌀값과 연탄값을 막 인위적으로 통제해 왔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폐광 지역에 지고 있는 빚입니다. 이 빚을 돌려받겠다는데 빚 졌으면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죠. 이창섭 우리 앵커님은 저기 아유, 네. 누구에게 빚 주면 당연히 갚아줘야죠. 돌려달라고 말씀 안 하십니까? 받아야죠. 안 하면 바보죠. 받아야죠. 예. 이제 당당하셔서 그러네. 당연히 해야 되는데 네, 그거 받겠다는 겁니다. 지금. 예, 이제 문제는 좋습니다. 네. 여태까지 아무도 성공을 못했고 어느 지역마다 이런 논리들이 다 개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정부의 논리는 반대 못 해주는 논리는 뭡니까? 쉽게 아 정부는 네. 다른 데도 해달라면 어떻게 하느냐. 형평성.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재의 또 일부 또 세수가 감소될 거 아니냐. 아, 그렇지. 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 다 네.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지역은 우리를 좀 더 잘 살게 해달라. 우리에게 혜택을 달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린 도와달라는 것이고요. 우린 도와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것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그것이고요. 또 세수 감소 우리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다 분석을 했습니다. 기재부가 세수 감소를 우리로 반대할 때 대응할 수 있는 논리도. 논리와 이 통계, 네.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세수 감소에 대한 분석을 다 마쳤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처럼 몇천억씩 폐광지에 쏟아붓는 이런 지원금, 그렇죠. 네. 이 지원금을 돈으로 주기보다 그런 면허를 주면은 그만큼 세수 감소가 돼도 지원받는 걸 우리는 안 받아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 놓고 고기 있습니다. 잡아서 주지 말고 고기 네. 잡는 낚시를 줘 우리가 잡아 먹을게.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네, 바로.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폐광 지역에 네. 얼마의 뭐 제주도에 뭐 내국인 면세점은 뭐 이미 뭐 5천억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네.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 얼마나 좀 효과를 줄까요 경제적으로? 네. 제주 면세점이 금년 상반기만 2,75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반기가 매출이 더 클 겁니다. 네. 6천억 가까이 이제 매출이 이루어질 것인데요. 이 제조업의 6천억과 이 서비스 산업, 유통업의 6천억은 의미가 다릅니다. 이 고용 유발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훨씬 크다. 제주도 면세점이 이제 개점할 당시 한 2,400명 정도의 네. 이 근무자들이 뭐 예를 들면 판매 사원도 있을 것이고 창고 물류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4천여 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직접 고용되는 직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죠. 예. 사람이 오면은 소비가 돈을 쓰고 가죠.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접 지역에 뭐 토산품이라든가 홍수산물 또한 그러한 면세점이 여기 위치함으로 인해서 네. 또 동해안 쪽에도 지금도 많이 오십니다만은 그분들이 더 오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아유, 충분히 맞네. 그런데 말이죠. 사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약간 좀 어려운 부분도 네.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제주도에서 그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다고 쉽게 말은 하는데 그건 사실 다 공항에서 대부분 올리잖아요. 네. 이제 무슨 저 어디죠? 서귀포에 그 중문에 있는 컨벤션 네. 센터에 있는 거라든가 네. 시내에도 있죠. 네, 송사랑에도 있고 네. 뭐 시내도 있잖아요. 그런 네. 데는 한 1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네. 이제 여기도 뭔가 관광객을 끌어들일 공항만큼은 어렵더라도 말이죠. 그런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기 제주도에 있는 시내 면세점은 매출이 그만큼 오르는 것도 다행입니다. 여행 가신 분들이 공항에까지 나갈 때 이동하면서 여행하면서 그 물건 들고 다니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아, 그렇겠군요. 네네네. 이 공항에 와서 모든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 타기 전에 구매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할 거 저도 아닙니까? 늘상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 여기는 내륙은 자동차로 올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강원랜드를 방문하는 이런 한 400만 명의 고객 또한 우리 강원도는 전체 관광객이 한 1억 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절반 이상이 동해안 쪽으로 오시는데 강릉이라든가 또는 동해 삼척 또 울진까지도 포함해서 이쪽으로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이 한번 그런 이제 매장이 있으면은 들려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인 효과가 굉장히 크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일자리만이 아니라 이 주변 경제에도 파급 효과를 미친다. 좋습니다. 뭐 한없이 얘기할 수 없고 오늘 또 의원님이 아주 재미있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만 네. 더 많은 걸 좀 질문 드리기 위해서 네. 궁금한 거 나오신 김에 네, 네. 예스 오너 코너로 예스 가겠습니다. 오로요? 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예스도 오도 아니면 다 어떻게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아, 패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네. 추가로 좀 설명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 네.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대체 산업 육성 실패, 폐광 지역의 잘못이 크다. 아니죠. 너 영어로 해주세요, 배십시오. 이 시간은 영어입니다. 노. 네, 좋습니다. 자, 폐광지 문제의 소극적인 강원도정 못마땅하다. 패스. 네. 정부 주도로 폐광지 발전 정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예스. 폐광지 내국인 면세점 설치 100% 확신한다. 예스. 예스. 오, 바람 잘 날 없는 강원랜드 갑갑하다. 예스. 자, 강원랜드 수익금의 폐광지 재투자율 충분하다. 노. 2025년인 폐특법 시효 더 연장하긴 힘들다. 노. 자, 삼척 원전 건설 백지화로 재산권을 침해당한 주민들 피해 보상이 어렵다. 됐습니다. 패스. 좋습니다. 일단은 패스하신 것부터 조금 네.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네. 강원 소극 폐광지 문제에 소극적인 강원도정 못마땅하다. 패스하겠습니다. 뭐 저기 뭐 강원도정이 이렇게 소극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네, 않는데 그렇다고 또 만족할 만한 수준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강원도정이 할 수 있는 일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은 중앙부처,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패스한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 그래도 더 조금 아쉬운 면은 있죠. 아쉬운 점은 있다. 네, 솔직한 얘기로. 네.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폐광지 내국인 면세점 설치 100% 확신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잘 순탄하게 굴러가면 시점을 언제쯤 보실 수 있을까 예상? 제가 이게 네. 폐광에 대한 대체 산업입니다. 네. 지금까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소위 말하면 저 안방에 들어가고 싶은데 대문 열어 제키고 마당까지 간 겁니다. 네, 네. 이제 안방 문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산 전체의 통과돼 가진 법사위에 가서 이 법이 네. 하나라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만이라도 우선 선점을 해놓으면은 그다음에 특허에 필요한 법이 이제 면세점 특허에 설치를 할 때 예, 예. 무슨 세를 면세시켜줄 것인가 하는 그 디테일한 부분을 담는 게 이제 조세 특례 제한법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법이라도 설치 근거만이라도 먼저 이번 임기 중에 통과를 시키고자 하는 게 제 목표고요. 되면은 그 다음 이제는 남는 거는 기재부에서 예. 뭐 이번 임기 내에 가능할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어떻게든 해서 석탄 산업이 거의 이제 소멸돼 갈 시점에는 적어도 이 면세점이 강원도 폐광 지역에 반드시 개설돼야 된다는 이런 공감대를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기 중이라는 건 우리 이철규 집사님 네. 초선 임기 중간 네네. 주고 중간에 네. 일단 될 거다라는 네? 소문만 나도 사실은 아니 이제 좀 일단 네, 저기 네. 그 설치 근거를 마련해 놓는 거 하고 네, 네, 네. 할 수 있다, 네. 설치할 수 있다와 있다가 돼야지 해줄 수 있는 필요 조건을 충족시켜 놓겠다. 충분 조건은 그 다음입니다만은 이제 대한민국에 만약에 여기에 면세점이 이게 대한민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없는 한은 해줄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렇게 자꾸 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사실 그 지역의 지역민 입장에서 보면 네. 야 어차피 말이 나왔는데 저기 몇 년쯤 가능한 거야? 네. 한 10년 걸리는 거야? 5년 걸리는 거야? 이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폐특법이 그래서, 네. 현행 폐특법이 2025년까지 한시법입니다. 예, 예. 아까 뭐 다음에 이제 네, 네, 네. 나왔는데 이게 한시법으로 돼 있는 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네, 네. 강원랜드의 존립 근거가 지금 2025년이 돼 버리면은 그렇죠. 네. 없어지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게 계속 한시법으로 가서 안 됩니다. 이번 법을 개정하든 아니면 대체 입법을 하든 한시법이 아닌 항구적인 법으로 이 배광 지역의 지원에 관한 뭐 예를 들면 거기에 배특법을 지금 개정안을 냈지 않습니까? 이 개정안이 같이 합쳐져서라도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지원 언제까지 우리가 현금 지원 받는 이런 재정적 지원보다는 네, 네. 제주도가 그거 아닙니까? 네. 재정 지원을 받은 게 아니라 외국인 학교, 그다음에 영주권, 외국인 영주권, 투자 이민이죠. 네, 네, 네. 그다음에 뭐 또 우리 면세점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주도에 주어진 재정 외적 지원입니다. 우리도 현금 그동안 많은 한 2조 7천억 정도의 배광 지역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배광 지역의 주민들의 삶을 바꾼다든가 또 발전의 경제 회생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재정 지원이 아닌 이 강원랜드 카지노 허가 이 허가가 우리 지역의 경제를 그나마 지탱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카지노 이 허가로 정부는 6조 8천억을 가지고 갔더라고요. 세금과 기금으로 가져간 6조 8천억이에요. 그 6조 8천억 가지고 가서 정부가 배광 지역에다 지원한 예산은 이렇게 안 됩니다. 네, 조금 떼주는 거죠. 절반도 안 돼요. 한 3분의 1 정도만 지원해 줬는데 이거 우리가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게 잘못이죠. 싸워야지. 관련해서 저 수익금 재투자하는 거예요. 이거 불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불충분하죠. 그죠? 네, 불충분합니다.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강원랜드는 수익 구조가 경쟁 체제가 아니잖아요. 네, 독점 사업. 이건 독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경쟁을 해서 비용을 지르고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 아니라 정부가 이런 사업을 특허를 내줬기 때문에 그 정부의 진입 장벽 속에서 사실 보면 독점 이윤을 누리는 거죠. 그렇다면 그 독점 이윤은 국민들에게 또한 배광 지역 때문에 대체 산업으로 준 허가기 때문에 배광 지역에 환원해가지고 재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나오신 김에 네. 우리 뭐 지역 주민이나 우리 도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말씀 하시면서 맺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존경하는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 우리 강원도가 그동안 변방으로 소외받아 왔습니다만 강원도가 미래에는 제일로 살기 좋은 곳, 모든 국민들이 살고 싶은 강원도를 만드는데 모든 영향을 다하겠습니다. 늘 우리 강원도민 모두가 건강하시고 도민이 행복한 강원도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여전히 선거 유세 모드로 아직 지금 근데 선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이렇게 이슈워드 말씀드리는 거 보셨죠? 네, 네. 오늘의 주제가 네. 오폐광계 희망 내국이 돼 있거든요. 네. 저희가 아까 이슈워드 하는 거 보셨죠? 네. 그러니까 요 오늘의 주제를 좀 아주 임팩트 있게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좀 요약을 해주시죠. 네.
우리가 그 삼국지에 보니까요. 가다가 산을 만나서 길이 막히면 길을 뚫고 네. 또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고 건너가라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봉산 계도 또 우수 가교 이걸로 제가 앞으로 이러한 우리 지역에 미래가 달린 사업을 네. 추진하는데 네. 어려움을 극복하고 네. 목적지에 가겠다라는 네. 말씀을 압축해서 네. 드리도록 압축해서 네. 봉산 개도 우수 가교. 네. 다 찾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저기 찾으실 수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기억에 딱 남으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여튼 바쁘신데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